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에 실질 중립금리 하락 추세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한마디로 고금리의 장기화, 소위 뉴 노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되죠. 노동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긴 하지만 AI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런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금리 기조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꼽는 원인들은 대개 에너지 전환의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퇴자들의 투자 확대, 그리고 AI,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 재정 지출 증가도 일부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이 된다라는 주제는 언제나 신선합니다. 거대한 담론처럼 들리고 과거와는 다른 마치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저는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탈세계화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 등 사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만 과연 이게 정말 고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꾸준히 장기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인지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도 AI, 인공지능 이야기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적인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있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 어느 정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가 앞으로 한 연 7% 이상의 경제적 효과, 성장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뉴 노멀의 시대, 물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챗 GPT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출시 7개월 만에 월간 이용자 수가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달 대비 10% 정도 줄은 모습이고요. 이게 챗 GPT 월간 방문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1%를 상회했고 2월달에는 62%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요. 4월은 12.3, 5월은 2.8, 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방문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 챗 GPT를 썼을 때는 마치 인터넷을 처음 썼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죠.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에 상당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시들어지고 있어요. 저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 생각만큼 예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된 게 있는데 사실은 주요 언론사들이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챗 GPT의 퍼포먼스가 정보성보다는 어느 정도 서술적인 글작성에 그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 검증을 위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I 시대 도래할 것입니다. 로봇 시대 앞으로도 분명히 정해진 수순이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 AI의 생산성을 경제적 숫자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망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성장 7% 정도를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이런 경제적인 숫자로 실질 경제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못한 산재한 부분들이 결코 좌시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봇세가 있겠죠. 로봇들의 도입에 있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AI로 좁혀보면 저작권 문제는 심심치 않게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창작물을 베끼는
지식재산권의 이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GPT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글로벌 사이트의 대략 10% 정도는 챗 GPT 데이터 수집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뉴욕타임스가 있고요. 로이터도 있고 아마존, CNN 방송 등등이 있습니다. 언론사들을 주력으로 해서 차단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아직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본격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까지 확대가 된다면 AI 시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 등과 함께 인간의 노동권에 대한 아주 기본에 가까운 이슈까지 얽히게 된다면 이건 결코 만만하게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구글의 반독점 규제법만 하더라도 휘청대는 게 현재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들이 반독점 규제법이라고 통과를 시켰다라는 현실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애플의 중국 규제 정도가 나오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나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조금 정책만으로도 주가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지금 AI가 생산성으로 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면 어쩌면 어렵고 더 심각한 인간에 대한 거대 담론의 이슈가 먼저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덮어놓고 오로지 신선함 가지고 그 생산성을 상당히 높게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경제적으로 숫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쉽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은 AI 로봇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개화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기대감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대감이 아무런 부침 없이 그대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대가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오더라도 당장은 아니라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방향은 맞지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대는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워런 버핏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에너지 종목에 베팅을 많이 한 걸까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원유 및 천연가스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의 전환 국면에서는 투자 전략 아이디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수익의 기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시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 동의한다면 채권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과 다른 점에서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냐? 저는 뉴 노멀의 시대에 올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산성, 고금리의 장기화는 몰라도 AI의 생산성 향상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3년 안에 올까요? 5년 안에 올까요? 적어도 10년은 넘어야 실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아무런 굴곡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물 경제는 생각만큼 결코 질서정연하지 않죠.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 시작하면 바로 짝하고 엄청난 변환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은 유동성 과잉에 젖어 있었던 게 형국이에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업들이 착실하게 앞으로 미래는 고금리 시대가 올 테니 재무적 전략을 세워서 리밸런싱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을까요? 전혀 아니죠. 높은 금리에 맞춰 재무 전략을 다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저금리 시대에 그런 전략을 세웠다면 그 기업은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졌을 테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금리 시대가 아니었다면 사실 지금 AI의 촉발을 일으킨 챗 GPT의 탄생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오픈 AI, 결국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초기 자금 조달의 유동성 공급의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구조적인 고금리 상황,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리로 고착화되기 위해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금리의 변동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높은 금리에 적응하는 기업들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0에서 5%까지 끌어올린 기준금리는 많은 기업과 민간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탈이 생기죠. 경제 주체들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탐욕과 경쟁, 욕심을 베이스로 운영되는 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입니다. 0에서 5%가 됐다는 건 신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 상황을 모두 뒤흔드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 비용이 높아진 것인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는 신용 위기의 확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이런 금리, 신용 신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 차트가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자금의 수급 관계로 결국 실질 중립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과거에 비해서 이 팬데믹이라는 변곡점 이후 실질 중립금리 자체가 하락 추세가 중단됐을 가능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뉴 노멀, 고금리의 장기화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근거인데, 저는 뭐 어찌됐든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변동성을 주며 우상향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정확하게 한번 경험했던 시대가 있었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엄청난 버블 사태, 바로 IT 버블입니다. 당시만 해도 세상이 변한다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논문들이 쏟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시대가 왔죠.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아주 반듯하게 우상향하면서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고요. 변곡을 거치면서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목표 물가 2%에 대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전히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 목표 물가를 천명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앙은행이 말만 못하지 사실상 목표 물가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론화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공식적인 목표 물가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적어도 3%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의 혼란, 충격, 붕괴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전성은 지금의 금리 5%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차만 있을 뿐입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탈세계와 러시아, 사우디와의 공급망 우려, 에너지 전환 등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슈들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현재 높은 금리는 당장의 현실화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뉴 노멀 시대는 금리가 적정 수준까지 떨어진 이후에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공론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공론화 자체가 지금부터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권을 찾고 경기가 리밸런싱을 갖춘 이후에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워 보이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들 속에서 결정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결국 그런 결정이 투자의 흥망을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누구나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한 입장에서 보면 시장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일 범하기가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맞춰서 시장이
자신의 생각과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그런 경향이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전부터 꾸준히 성공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초에 장기채 투자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계획했었죠. 한마디로 소위 비상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숏배팅과 장기채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경기 침체에 그렇게 확신하면 숏배팅 하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틀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금리의 변동폭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모든 전망이 틀렸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부침 없이 꾸준히 생산성이 높아져 경기가 우상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의 장기채 금리 레벨은 변동폭 안에서 3.5, 3.7 레벨 10년물 시장금리 기준이죠. 그 부분까지는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시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전히 지금 미국 경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가정했던 고금리 장기화 시대로 편안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판단을 했다면 실천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전망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매번 체크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전망한 대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흔들림이 있었지만 아직은 굵직하고 큰 트렌드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경기 침체 하나만 보고 투자한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권 투자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모든 전망이 다 틀리더라도 우리는 숏배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폭 안에서 얼마든지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는 금리 레벨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비지표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제조업 PMI 되게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다 끝난 거 아니야? 제조업 다 지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제조업 PMI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고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바닥난 재고를 일정 부분 채우기 위한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재고가 다 끝나고 구조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만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 후반부 선제적으로 반등하는 제조업 PMI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의 추이가 지속 가능한지도 한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AI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이 물론 다양한 요인들로 함께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조적인 고금리 시대에 뉴 노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그런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주제로 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드렸고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숫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산재에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문제점 등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전체적인 산업의 트렌드 변화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지만 그 변화 과정 가운데 세세하게 겪어야 될 수많은 부침들은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구조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워런 버핏이 에너지 원유주에 투자를 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과연 생각만큼 그렇게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정도인지 당장의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금리 레벨은 변동폭 안에 있는 우리가 3.5, 3.7 수준에서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면서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비상구의 역할의 범위 안에 들어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